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힐을 신고 다니다가도 삐끗하는 경우가 또 왕왕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겪어본 사람들은 그 통증을 다 알기는 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끔찍하죠. 이 엄청난 통증 말고도 또 다른 증상들이 또 있다고요. 이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네. 되겠죠. 통증이 있으면서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에 압통이 있고 이 부위로 이렇게 붓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발목을 접지르는 순간 뭔가 뚝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터지면서 파열음을 들리지는 않지만 네. 본인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파열음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멍 같은 경우에는 다쳤을 때는 생기지 않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피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발목 아래 부위로 이렇게 멍이 드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상된 인대의 개수 그리고 인대의 손상된 정도에 따라 가지고 크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 1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거비인대 가장 손상받기 쉬운 전거비인대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열된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고 2도 염좌는 전거비인대는 완전 파열이 되면서 종비인대가 부분적으로 손상받은 경우 3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가 완전 파열이 되고 후거비인대까지 손상받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염좌를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그리고 고정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발목 염좌를 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맞습니다.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응급처치가 좋을까 싶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 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발목을 접질렀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축받아서 발목에 좀 하중을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다친 발목에 더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는 내가 접질리고 난 뒤에 걸을 수 있다 싶더라도 일단은 안전한 것으로 피하셔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해보자면은 등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찬물, 얼음물 같은 걸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냉찜질을 하게 되면 이 냉찜질은 붓기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 지혈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냉찜질이 초기에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런 냉찜질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손상된 인대를 회복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은 다치고 한 10분 정도 이런 냉찜질을 하고 이후로는 온찜질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놔서 좀 붓기를 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 혹시나 압박붕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압박붕대를 너무 꽉만 아니고 적절하게 감아준다면 붓기를 빼주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